단식 나흘째입니다. 이렇게 지지자로부터 꽃도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들도 다녀갔고요. 그런데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와서 의료진 못 온다고요? 간호사 보내겠다고요? 지금 손해지는 환자 안 보입니까? 환자도 여야가 있고 다릅니까? 이 정부에서는 환자 보는데도 더불어당 당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여당 당대표가 저렇게 있으면 안 올 겁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왔을 거예요, 거사!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이 강하게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김기용 대표는 저 장면이 아무래도 단식이 나흘째 접어드니까 장동혁 대표 아침에는 물이나 소금을 섭취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의사를 좀 불러달라고 했더니 간호사만 올 수 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오기로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의사가 못 오고 간호사가 온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가 만약에 그랬으면 그랬겠느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사실 사람 목숨에 여야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사무처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 어제 오늘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말씀은 하실 수는 있고 걸을 수도 있고 그러신데 이게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빠지셨거든요. 그리고 목소리의 힘이 조금 옅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저희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받듯이 장동혁 대표가 하고자 하면 이게 요령을 피우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물하고 소금만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이재명 당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온병에 뭐가 들었냐 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큽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닉제로 불리는 이인재 전 의원이 조언을 했습니다. 1983년 김영삼의 목숨 건 투쟁이 국민들에게 영감을 줬다. 이듬해 그가 만든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올라섰다. 장동혁 대표, 김영삼 대통령보다 더 결연한 자세로 투쟁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야당 대표의 단식은 정치 역사에서 참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거 장면 보고 오시죠. 1980년 서울의 봄이 좌절된 가운데 2년간 가택연금의 쓰라린 나날도 지내야 했습니다. 1983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반독재 항의의 뜻으로 이날부터 6월 9일까지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성 평론가. 과거 YS가 23일간의 단식을 했었습니다. 직선제를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23일 만에 단식, 거의 죽을 고비를 딛고 살아나서 정치적 성과를 얻었고요. DJ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 부활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쌍특검법 등등이 이런 과거에 있었던 YS나 DJ의 원했던 그런 정치민주화 등등과의 같이 비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야당 대표로서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국민의힘에선 어떻게 여당에선 한 명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지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저때 양김의 정치 시대는 이른바 독재 대 반독재 구도의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지배하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치 활동 규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했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해서도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이슈들이 없어요. 거의 모든 제도가 삼권 분립이 돼 있고 사실상 정치 체제가 의회 민주주의로 지금 대의 민주주의가 확립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 의회에 통해서 법안으로서 150석 가지고 통과를 하는 그 유일한 길인데 그게 107석의 당대표다 보니까 길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통일교 특검과 공천원금 특검은 진짜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정말 아무런 것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특검만 계속해서 종합특검도 발족하니까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이걸 출구 전략을 짜줄 수 있는 건 유일한 여당이에요. 여당이 이거 받아줘야 되는 건데 지금 아무런 여기서 노코멘트 하면서 투정 부리지 마라. 밥 먹어라. 이런 식으로 조롱성 멘트가 당대표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이 목숨을 건 투쟁에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당이 지금 화답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절충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원내에선 최소한 물밑 조율이 들어가야죠. 그러지 않고 당신 언젠가 밥 먹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어 라는 식으로 하면 이게 정치가 너무 냉정하고 이건 정말 비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출구 전략을 짜줘야 합니다. 예, 성추인 부대변인. 예. 이 영상 보고 잠시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시에 단식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 갈 거야. 오지 마, 이제 그만해. 또 갈 거야. 수행 맞고 이제 그만해. 아니 건강해야 뭐 싸움도 하지.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일어나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어제 유승민 대표가 네가 다 마무리하고 가. 이제 나 갈 거야. 수사를 좀 해보고 그러고 특검을 하자니까. 응? 그걸 이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예, 성추인 부대변인. 예. 저런 장면을 국민의힘에선 기대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봤던 김성태 대표도 성공 사례잖아요. 근데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니죠. 3년 전에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당시 당대표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 24일 동안 국기를 끊었었죠. 예. 그 단식 때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사례도 분명히 있었다.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 받아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명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하는 겁니다. 뭐 조롱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특검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통일교 특검 신천지까지 넣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공천원건 관련돼서도 우리가 지금 앞선 순위에서 다뤘습니다만 김경시 의원이나 지금 강선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 뭉갰다거나 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과를 냈을 때는 그때는 정말 특검의 필요성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의 수사에서 충분히 경찰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그걸 말하는 것이 몽단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전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도 한번 찾아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 전략을 여당 쪽에서 좀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긴 할 것이거든요. 저걸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어떤 선에서 출구 전략이 있을지 그래도 얘기를 해보는 것들은 저는 국민들께 보여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에서 즉각적인 특검 수용과 여야 영수회담,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과연 청와대가 수용할까요? 지켜보시죠.